자, 그럼 이번에는 등차 중앙이란 주제에 대해서도 가볍게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는데, 먼저 이 등차 중앙이란 용어의 뜻부터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 그러면 이름 그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항들 중에서 가운데 있는 항이 바로 등차 중앙이다 정도로 일단 이 용어의 의미를 들어두시고, 바로 본론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구체적으로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상황을 좀 가정해 봅시다. 그때는요, 이 셋 중에 가운데 있는 애를 양옆에 있는 거에 이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항들 중에서 가운데 있는 항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 것들 사이에서 이때 성립하는 관계식이 있는데, 이 관계식에 대해 이해를 먼저 해보죠. 이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할 때는, B에서 A를 뺀 것과 C에서 B를 뺀 거가 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등차 수열에서 이것도 공차고 이것도 공차라서 공차끼리 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 가운데 마이너스 B를 이쪽으로, 그 다음 마이너스 A는 이쪽으로 넘기면은 2B는 A 플러스 C와 같다라는 그런 관계식이 펼쳐지는데, 그때 양변 2로 나누면 B는 바로 2분의 A 플러스 C와 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뭐 복잡하게 이렇게 식을 유도해 볼 것까지도 없는 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상황에서는요, 이 등 간격으로 나열된 숫자들 중 가운데 있는 거 A와 C의 등차 중앙 B는 그 값이 A와 C의 산술 평균과, 더 간단히 그냥 평균과 값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하고 3하고 5 이렇게 숫자가 쭉 나열되어 있다 칩시다. 이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을 보면서는 등차 수열인 거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때는 이 가운데 있는 게 양옆에 있는 거에 중간, 즉 양옆에 있는 거에 그 평균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양옆에 있는 것끼리 합을 한 다음에 그걸 절반으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B는 A와 C의 합을 반으로 나눈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양옆에 있는 거에 평균이 바로 이 등차 중앙의 값이 된다고 생각해두면은 이 등차 중앙에 대한 관계식을 매번 유도하려 노력할 필요도 없고 따로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로 이 간단한 예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2K8 이 순으로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칩시다. 옆에도 이렇게 세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상황을 좀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상황에서 K의 값을 한번 다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서 2와 8의 등차 중앙 K의 값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다 그러면 K에서 2 빼고요, 8에서 K 빼갖고 공차가 지금 값이 같아야 돼. 그래서 K 빼기 2하고 8 빼기 K가 값이 같아야겠다는 이렇게 1차 방정식을 세우고 나서 그 1차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면 뭐 답이 나오겠지만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더 간단히는 그냥 이 관계를 바로 직관적으로 떠올려주는 겁니다. 2와 8의 평균이 K다 라고 생각하며 2와 8 더해서 반 나눕시다. 그럼 K의 값이 계산되고, 그럼 10을 2로 나누면 5다라고 K의 값이 계산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옆에도 봅시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17K5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지금 이루고 있다 그러면은 공차가 음수네? 뭔가 상황이 조금 복잡하네? 라면서 차근차근 생각하려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또 복잡하게 돌아갈 게 없어요. 그냥 바로 그대로 이 등차 중앙 K의 값은요, 양옆에 있는 거의 평균이다 생각하면서 17과 5의 합을 생각한 다음 그것을 2로 나눠주면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21, 2로 나누면 당연히 11이겠다라고 K의 값이 계산되는 가운데 요 관계식을 이와 같이 쉽게 적용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요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잘 파악해두고 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등차 수열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줄 만한 유용한 등차 수열의 성질 또 하나를 챙겨보게 될 텐데요. 이 화면 속에서 결국 여러분이 얻어가야 할 결론부터를 먼저 들어두세요. 결론이 중요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추출한 항들은 새로운 등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살펴볼 건데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이어가 볼게요. 수열 AN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라고 일단 가정을 좀 합시다.
자, 그러면 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항을 쭉 풀어 적으면은 그 이웃한 항 사이에 값의 차이가 공통회차 D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이웃한 항 사이 값의 차이가 일정한 상황에서요. 이제 이 기존의 등차 수열 AN에서 중간중간 항을 같은 개수만큼 건너뛰면서 이와 같이 새로운 수열을 만든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 수열은 당연히 등차 수열이 되게 돼 있다 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것이고, 예를 들어 이 수열을 잠시 보도록 할까요? 이 수열은 기존의 등차 수열 AN에서 중간중간 항을 한 개씩 규칙적으로 건너뛰어서 새로운 수열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자, 그럼 당연히 이 수열도 등차 수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공차가 1인 그런 등차 수열 보고 있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죠? 자, 뭔가 수열 AN에 비해 보폭 자체가 2배로 넓어진 것 같은 이 수열은 공차가 이 수열의 공차를 D라 할 때, 자, 이 수열의 공차는 여기에 2배, 1이다. 보폭이 2배 돼가지고 공차도 2배 됐다. 그런 느낌으로 이 등차 수열에 대해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또 이 수열을 보자면은 지금 이 기존의 등차 수열 AN에서 일부 항들을 추출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때 눈에 띄어야 될 게 뭐냐면 이 항의 번호들이에요. 이웃하는 항의 번호의 차이가 3으로서 계속 일정하죠. 그럼 이 수열은 보자마자 등차 수열이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오는데, 구체적으로는 공차가 3D인 그런 등차 수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폭이 이 수열에 비해서 뭔가 3배로 넓어졌으니 이 이웃하는 항의 번호의 차이가, 자, 이때 비해 뭔가 3배가 됐으니 당연히 이 수열의 이 등차 수열의 공차는 이때에 비해 3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간 정리 가자면은 어떤 등차 수열이 있다면 그 수열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 속가낸 항들을 보면서 그 항들이 모여 또다시 등차 수열 이루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수열, 자, 등차 수열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얘기 중인 내용을 이 직전에 공부 중이던 등차 중항이란 컨셉하고 좀 연결을 지어볼까요?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계속해서 가정을 깔고 얘기를 이어가자면요, 그 수열 AN에서 서로 다른 3개의 항을 골라낸다 칩시다. 그때 예를 들어 이렇게 3개의 항을 골라냈다면은 그때 우리 눈에 띄어야 될 건 또다시 뭐냐? 항의 번호들이에요. 자, 이 항의 번호 사이에 간격이 일정하죠. 그러면 이렇게 3개의 항이 이 순서대로 또다시 등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가운데 있는 게 양옆에 있는 거에 등차 중항이, 자, 자동으로 되겠으며,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거에 값의 2배가 양옆에 있는 거에 그 값의 합과 같겠죠. 그런 관계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 등차 수열 AN에서 서로 다른 3개의 항을 골라낸다 치는데, 그때 이렇게 3개의 항이 골라졌다면은, 자, 또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죠? 항의 번호들이에요. 자, 이웃하는 항 사이에 그 항의 번호의 간격이, 차이가 3으로서 계속 일정하네? 그럼 자, 이 세 수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렇게 뻔해서 가운데 있는 거가 양옆에 있는 거에 등차 중항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이 가운데 있는 거의 값이 궁금하면 양옆에 있는 거에 평균을 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요 등차 수열은 기존의 등차 수열에 비해서 공차가 그 3배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항의 번호의 차이를 보면서 우리가 공차도 다 계산 가능한 것이고요. 여기까지 얘기가 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그래도 또 정리를 할 겸 여기 얘가 준비되어 있어요. 볼까요? 등차 수열 AN에서 자, 4째 항과 10째 값을 알려준 다음에 7번째 항의 값을 구해보래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이 질문을 해결하자면은, 자, 이 등차 수열 AN에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 할 때 그냥 이 식을 보면서는 A 플러스 3D가 3이란 거구나. 자, 또 이 식을 보면서는 A 플러스 9D는 또 21이란 거구나. 그러면
이 두 식 연립해가지고 A와 D의 값을 차례대로 알아낼 수 있겠네? 자, 그럼 그 A와 D의 값을 알아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계산하면 되겠냐? A 플러스 6D의 값을 계산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도 물론 그렇게 해서 정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식 세워가지고 자 연립방정식 풀어서 계속해서 가줄 거 없이요. 그냥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 등차 수열에서 3개의 항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항들의 번호를 보십시오. 자, 그 언급되고 있는 항들의 번호 순으로 그 항들을 정렬을 했을 때는 이 3개의 항이 언급되고 있다 이거죠. 그럼 그 항의 번호 사이에 간격이 일정한 걸 봐가지고 요렇게가 자 새롭게 등차 수열 이루겠다 이 순서대로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이 값이 3이며 이 값이 21이라 그랬으니까 가운데 있는 거의 값은 자 이거와 이거의 등차 중앙의 값은 3과 21의 평균을 내면 되죠. 그러면 12라고 둘이 더해서 자 그걸 또 반 나눠 가지고 정답 금방 구할 수 있고, 얘기했던 내용을 적용해서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봤는데요. 자 지금 뭐 이 자잘한 거 같은 이런 참고사항 같은 내용을 뭐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나 라고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 자 이거 생각보다 자잘한 내용이 아니고요, 간과해서 볼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내용을 적용해서 등차 수열에 대한 상황을 이해해 줬을 때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쉽게 생각이 될 때가 앞으로 꽤나 있을 거라서 자 지금 좀 중요한 얘기하고 있다 라고 좀 들어봐 두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공부한 성질들을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예제를 바로 이어서 준비해 봤는데, 이 예제 일단 한번 읽어 볼게요.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만족이 될 때 그때 6째 항의 값 A6의 값을 구해 보자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식부터 볼까요? 자, 이 식을 보면서 이제 뭐가 보이나요? 단순히 이 수열의 셋째 항과 다섯째 항의 합이 36이라고 자 그걸 알려주고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적용해 보면 바로 뭐가 보이냐? 넷째 항의 값이 바로 보이죠. 이 문제에서 지금 넷째 항의 값이 얼마다라고 알려준 거랑 똑같아요. 자, 셋째 항과 다섯째 항 사이에 정중앙에 껴있는 넷째 항의 값은 이것들의 합의 절반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등차 중항에 대해 공부했던 내용 적용해서 바로 넷째 항의 값을 알아낸 다음에는 그 다음 식을 보세요. 넷째 항이 여기도 들어있네요. 자, 그럼 그 값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자 18과 A2를 곱했을 때 180이 나와야 되고 A2는 값이 10일 수밖에 없겠네 라면서 이 식으로부터 A2의 값마저 금방 나와가지고, 그럼 이제 또 뭐가 보이냐면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A6의 값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항들을 쭉 늘어뜨려 놓고 보니까 자, 이미 값을 알고 있는 얘네와 우리가 값을 알아내야 되는 A6 자 요것들을 보면 항의 번호를 보세요. 항의 번호 사이의 간격이 일정한 거 보이나요? 아, 우리 앞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 원래 어떤 등차 수열이 있을 때 그 등차 수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솎아낸 항들은 또다시 새로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 열심히 얘기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얘네들도 자 이렇게 새로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상황에서 그럼 그때 공차가 8인 거예요. 그럼 이 등차 수열에서 그 다음 항의 값이 궁금하면 여기다 공차 8을 한번 더 더하면 게임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답은 26이 되겠고,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해볼 수 있는 가운데 자, 이 문제 자체는 워낙에 간단한 문제여가지고 방금 전처럼 생각해도 그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겠지만, 아예 등차 수열에 갓 입문한 단계에 있는 사람처럼 자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 대해서 뭐 교과서 처음에 한두 페이지 공부한 그 상태에서 생각해도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이 가능한데,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겠냐? 등차 수열, 이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 합시다. 그때 이 식을 보면서 아 그럼 A 플러스 2D하고 A 플러스 4D를 합치면은 그 합이 36이란 거잖아요. 이렇게 식 하나를 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작정 그냥 이 식을 보면서는 A 플러스 D와 A 플러스 3D를 곱하면은 자 그렇게 곱을 생각했을 때 그 값이 180이란 거니까
미지수 2개고 식 2개 나왔네. 연립해서 a와 d의 값을 일단 구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a와 d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자, 그 상황에서 우리는 a와 d의 값을 알아낸 다음에는 최종 a 플러스 5d의 값을 구하면 또다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겠죠. 자, 그 값이 26이겠죠. 이렇게 생각해도 충분히 이 문제는 간단히 풀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등차 중항에 대한 관점, 그리고 기존의 등차 수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항들을 골라냈을 때 그 항들이 모여 새로운 등차 수열을 이루겠다는 그 관점 등을 바탕으로 이 등차 수열에 대한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자, 상황 자체가 뭔가 생각이 쉽게 풀려나가거나 수월하게 풀려나갈 때가 많을 거라서요. 자, 이제는 이렇게뿐 아니라 이렇게도 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해석할 줄 알면 좋겠어요. 그 정도 얘기해보고 이제 또 다음으로 준비된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등차 수열에서 연속하는 세 항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등차 수열에서 이웃하는 세 항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화면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국 정리해야 될 결론부터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자, 결론을 잘 들어두세요.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렇다는 가정하에 그 수열 AN에 대해 이웃하는 세 항 사이에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어떤 수열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면, 자, 이 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그 수열 A에는 바로 등차 수열일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은 서로가 서로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며, 따라서 나중에 가서요, 자, 어떤 수열에 대해서 이웃한 항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자, 이러한 식이 주어졌을 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라고 눈치채주면 되겠어요. 그게 결국 이 화면 안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둬야 될 최종 결론이 되겠고, 자, 그럼 이제부터 그 결론에 대한 인과관계를 짧게나마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 논리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 보세요.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을 때, 자,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 수열을 첫째 항부터 이런 식으로 쭉 풀어 적는다고 해보면, 자, 계속 가다가 뒤에 가서 제 n항도 등장할 것이고, 차례로 연이어 제 n 플러스 1항, 제 n 플러스 2항도 이렇게 등장할 텐데, 자, 그렇게 계속 가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지금 가정을 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는 이 등차 수열 안에서 요렇게 연속하는 이 이어지는 세 항을 보더라도, 자, 요렇게만 보더라도 얘네들은 등차 수열 이루죠. 그러면요, 그때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결과를 생각해 보는데, 이거 빼기 이거를 하나, 이거 빼기 이거를 하나, 자, 그 뺄셈의 결과는 이 등차 수열의 공차로서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하고 이 값은 같을 수밖에 없죠. 자,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관계식은 성립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때요, 이 성립하는 등식을 보면서 적절히 이항을 해보면 옆에 있는 식도 얻어지면서, 자,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면은 이러한 또는 이러한 관계식은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니면요, 뭐 이렇게 타고 생각하기 싫으면은 다이렉트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데, 우리 등차 중항에 대해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이 등차 수열 안에서 이어지는 여기 세 항을 보면서요, 이거와 이거의 등차 중항은 얘 맞죠? 그러면은 얘의 값에 2배를 했을 때는, 자, 그 값이 뭐와 같겠냐? 양 끝에 있는 거에 합과 그 값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등차 중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따져보더라도 이 조건을 P, 이 조건을 Q라 한다면 P이면 Q이다란 명제는 참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도, 자, 직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 거라 보는데요. 맞나요? 그 상황에서 이제 Q이면 P이다도 참이라 그랬죠. 그럼 그 논리도 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또 간략히 정리를 해보자면요, 어떤 수열 AN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하는 상황을 좀 가정해 봅시다 또. 자, 그럼 이런 식이 성립하면 적절히 식을, 자, 이항해서 식 변형해 봤을 때 이런 식도 성립할 수밖에 없기에 결국
이 식이 성립하는 상황이나 이 식이 성립하는 상황이나 같은 상황에서 수열 AN에 대해 어쨌든 이 식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생각하자면요. 자, 그럼 성립하는 식을 보면서 그 식에 n에 자연수 1, 2, 3 하면서 이어지는 자연수를 차례로 대입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n에 1을 집어넣으면 이 식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식에 n에 2를 대입하면 이런 식 얻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n에 3, 4, 5 하면서 이어지는 자연수를 차례로 대입했을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식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성립하는 여러 개의 등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요. 자, 수열 AN에 대해 이 식이 성립하는 상황은 곧 이런 낱개의 식이 성립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이 낱개의 식을 연이어서 이어붙여서 한 줄로 쭉 풀어 적는다 그러면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냐? 자, 이제 이 식이 성립한 상황에서요. 수열 AN에 대해서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결과가, 자, 이웃하는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결과가 계속해서 같네? 그럼 우린 등차 수열의 정의에 따라 그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그 이웃하는 두 항의 차를, 자, 우리는 공통의 차, 공차라고 부르잖아요. 따라서 수열 AN에 대해 이웃하는 세 항 사이에, 연속하는 세 항 사이에 이런 관계 성립한다면 그대로 우리는 그 수열은 곧 등차 수열이다라 결론 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니 이 조건과 이 조건은 서로가 서로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화살표를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역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고, 자, 양방향으로 화살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요. 아까 말했듯이 나중에 가서 수열 AN이 이런 조건이 성립하는 수열이라고 만약에 이 조건이 등장한다면 여러분들은 아, 이 수열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준비된 예제 또 바로 읽어봅니다. 30과 3 사이에 두 개의 수를 넣어 만든 수열, 이 수열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 y의 값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을 보면서 x와 y의 값을 구해보자 이 말인데, 자, 앞서서 우리가 등차 중항이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추가적인 얘기 계속 이어오고 있었던 만큼 이 문제 역시 등차 중항이라는 컨셉과, 자, 등차 중항에 대해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과 연결시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등차 수열을 한 번에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요렇게 3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어지는 3개의 항만 본다면, 자, 이렇게 보면 30과 y의 등차 중항이 x인 상황 맞죠?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식을 바로 한 줄 세울 수 있겠습니다. 2x는 30 플러스 y라고요. 자, 그리고 x부터 또 이렇게 이어지는 3개의 항을 보면서는 아, x와 3의 등차 중항이 또 y이기 때문에 2y는 x 더하기 3이라고 또다시 다른 식 하나를 또 세워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미지수가 2개인데, 자, 식을 2개 세워놨으니까 이 두 식을 연립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x와, 자, y의 값을 알아내려 하면은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겠죠. 근데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어려울 게 전혀 없지만은, 자, 이 간단한 예제를 해결하는 데다가 뭔가 연립방정식까지 세워서 문제를 거창하게 해결해 보려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뭔가 너무 과도하게 힘을 빼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앞에서 너무 우리가 등차 중항 하다 왔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렇게 풀이를 한다면은 그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에 너무 맞춰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말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냐? 좀 유연하게 사고방식을 가져가자면 훨씬 더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냥 이 등차 수열을 보면서요, 간단히 생각하자면은 30이 있고요. 그 뒤로 3칸 뒤에 3이 놓여져 있죠. 그럼 이 등차 수열의 공차를 D라고 할 때 30에다가 공차 D를 3번 더하면 3이 나와야겠네요. 그러니까 30에다가 플러스 3D를 하면 3이 나오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30에다가 뭘 더해야 3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27이죠. 그래서
자, 플러스 3D를 하는 게 결국 마이너스 27을 더하는 것과 같아서 3D는 마이너스 27이에요. 그러면은 D가 마이너스 9란 소리니까요. 자, 이와 같이 생각을 해주다 보면 공차의 값이 결정이 됐고, 자, 공차가 음수인 D로 갈수록 값이 줄어드는 그런 등차 수열을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공차가 확실하게 값이 결정됐기 때문에, 자, 이제는 그냥 30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하면 X의 값이 나옵니다. 그럼 30에다가 공차 마이너스 9를 한 번 더 하면요, X의 값이 21이라고 나오죠. 그 X의 값이 21이라고 계산된 상황에서 거기다가 공차를 한 번 더 더하든지, 아니면 3에서 공차를 한번 빼들어오든지, 아니면 X와 3의 평균을 내든지, 자, 어찌됐든 Y의 값은 이제 구하는 건 시간 문제인 상황에서 뭐 이 복잡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간단히 21에다가 이 X의 값에다가 공차를 한번 더 합시다. 그러면 Y의 값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Y의 값이 12로 계산되는데 검산을 한번 더 해주고 싶다면 12에다 공차 한번 더 더하면, 자, 12에 마이너스 9 더하면 3 나오죠. 그렇게 차례대로 뭔가 값을 잘 구해오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검사를 한번 간단히 해보면서 답은 어렵지 않게 다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등차 중항과 관련된 내용들 정말 중요한 내용이면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등차 수열이라는 타이틀 아래에서 등차 중항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주제들도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내용을 잘 버무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자,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알아서들 잘 생각해 줄 알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 너무나도 당연하고 진부한 말 해보면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등차 수열 파트에서 안 보고 넘어가면 서운할 만한 그런 필수 예제 추가로 하나 챙겨보는데요. 준비된 예제 바로 읽어봅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8, 곱이 120일 때 이 세 수를 구해보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합에 대한 조건과 곱에 대한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서도 그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세 수를 적당히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지 이미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세 수를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찾아주면 될 거냐? 가운데 수를 우선 미지수 하나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있는 수를 기준으로 양쪽에다가 대칭적으로 수를 이와 같이 설정해 주면, 자, 미지수를 통해서 이와 같이 수를 설정해 주면은 일단 기본 세팅이 효율적으로 끝난 거예요.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세 수의 형태가 뭔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요. 자, 이제는 이 합에 대한 조건하고 곱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그 조건이 두 개 주어져 있으니까 식 두 개 세워서 A와 D의 값을 잘 찾아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합이 18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수의 합은 그 식을 자, 생각해보면 3A라고 간단하게 나와요. 애초에 그 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쭉 더하면은 미지수가 하나만 남도록 그 식에서 그렇게 세 수를 세팅해 놨기 때문에 자, 식이 간단하게 떨어지면서 세 수의 합이 18이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3A는 18이어야 되고, 자, 그럼 식을 정리해서 A는 6이어야겠습니다. 벌써 가운데 있는 숫자가 6이어야겠다고 가운데 있는 숫자는 그 값이 결정됐어요. 그러면 A에 6을 집어넣어서 여기 숫자는 6-D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여기 숫자는 6+D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곱에 대한 조건이 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 수의 곱이 120이 되도록 생각을 해줘야 돼서, 자, 그 곱에 대한 조건과 함께 식을 하나 더 적읍시다. 이 세 수를 곱한다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적을게요. 6 곱하기 6-D 곱하기 6+D. 이 세 수의 곱이 120이 되도록만 이제 해주면 되는 상황이라서, 자, 이 식을 또 풀어 나가는데 양변을 6으로 나누면서요, 여기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이 부분 정리해주면은, 자,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 이 식은 36-D제곱이라고 자, 전개해서 정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양변 6으로 나누면 이쪽에 남는 건 20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로부터 D제곱은 16이어야겠다라고 식을 써 나갈 수가 있겠고, 그러면 간단히 2차 방정식의 해를 우리 구할 수 있죠. D는 뿔마 4라고 답이 나오고,
자, 그럼 답이 2개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또 없는 게요. D가 만약에 4라 그러면 가운데가 6이고, 자, D가 4면요. 여기가 2, 여기가 10. 이렇게 세수가 나오고요. D가 만약에 마이너스 4라 그러면요. 가운데는 6이고, D에 마이너스 4 대입해보면 여기서 10 나오고, 저쪽에서 2 나오거든요. 자, 뭐 세수가 나열된 순서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세수의 합은 18, 곱은 120. 그러면서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 맞죠?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거 맞죠? 자,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수열을 구성하는 세수를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지, 뭐 세수의 순서 따위는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대로 그냥 이 세수는 2와 6과 10이겠다라고 방금 전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답을 잘 적어주면 정답을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봐뒀죠? 근데 이와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느낌으로 제가 좀 비효율적인 방식의 풀이를 하나 더 제시해 볼 테니까, 자, 절대 이렇게 풀이하지 말자는 느낌으로 좀 봐주세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라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바로 자연스럽게 첫 번째 숫자를 A, 그 다음 숫자는, 자, 거기서 공차를 더해 나가는 식으로 A 플러스 D, 그 다음 숫자는 A 플러스 2D,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요, 우리가 찾는 세수를 이렇게 미지수 A와 D를 가지고 세팅해 놓는 순간에, 자, 풀이를 적어 나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냐. 세수의 합에 대해 생각하자 그러면요, 자, 쭉 더해보면 3A 플러스 3D라고 식을 적게 되고요. 그게 18이겠다라면서 식을 하나 완성하겠죠. 자, 근데 이 식을 보면서 뭐 정리를 해보더라도 A 플러스 D는 6이라고 식이 정리가 되긴 한데, 어쨌든 아까랑 비교했을 때는 미지수 A와 D 중에, 자, 어느 것도 값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두 번째 식을 이제 적게 되겠죠. 자, 이 세수의 곱에 대해 식을 적자면은 A 곱하기 A 플러스 D 곱하기 A 플러스 2D라고 식을 적게 되는데, 그것이 120이어야겠다 라고 식을 하나 완성을 더 해놓은 상황에서 아까랑 다르게요, 숫자 자체를 애초에 대칭성 있게 세팅해 두지도 않았고, 또 합과 곱에 대해서 식을 적으면 간단하게 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자, 숫자 자체를 아까처럼 세팅해 둔 게 아닌 상황에서 당연히 상황 자체는 계속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요, 아까에 비해. 자, 그래도 어쨌든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 식하고 이 식을 보면서 뭐 D는 6-A라고 식을 정리한 다음에 그 6-A를 여기 뒤에다가 대입해가지고 그 식을 세워보면 2차 방정식이 아마 세워질 것 같아요. 자, 그 2차 방정식의 답을 낸 다음에 그런 식으로 A와 D의 값을 차례로 찾으면은 아까랑 똑같은 답 나오겠지만, 자, 뭐 굳이 고생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세 개의 숫자를 이런 식으로 세팅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애초에 식 자체를 간단히 적을 수밖에 없도록, 자, 또 대칭성이 뭔가 느껴지도록 처음부터 숫자를 이렇게 잘 세팅하는 게 우리에게는 지금의 상황에서 좀 중요하겠다. 우리가 편하고 싶으면은. 그게 지금 제가 전달하고 싶은 또 핵심 메시지가 되겠고, 자, 어쨌든 제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전달받아 주세요. 어쨌든 이렇게 풀이하면 비효율이다 이 말입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아까 전에 이미 다 구해봤고, 참고사항 하나 더 얘기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에 대해서, 자, 문제가 주어져 있다 칩시다. 그 내수에 대해서 뭐 합이 얼마이며 또 그 내수가 추가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자, 추가적인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그때는 결론적으로 그 내수를 찾아야 된다면은 이렇게 그 내수를 설정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 겁니다. 자, 아까 전처럼 뭐 하나의 숫자를 A라고 설정하는 순간에 대칭성 있게 숫자들을 나열해 놓을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처럼 공차를 D라고 설정하자면은 이 숫자 자체가 식을 적을 때 이쁘게 적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A-0.5D, A 플러스 0.5D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적을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공차가 2D가 되게끔 뭔가 식을 이렇게 세팅해주면, 결론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에 대해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그 내수를 이렇게 설정해주면 여러분들이 좋을 거다라고 참고 삼아 요 얘기까지 해보면서,
자, 이 필수 예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얘기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는데, 이 다음부터는 어떤 얘기가 이어질까요? 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또 중요한 얘기가 이어질 거거든요. 잠깐 숨 좀 고르고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자, 또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